네, 계속된 외부 변수 때문에 우리 증시 3,000포인트 돌파 이후에도 오늘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주말 이후에도 더 불안해지고 있는 우리 증시 보면서 많은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목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거래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탑10을 봐도 지금 시장의 메인 이슈가 딱 눈에 보이시죠?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사실상 일어나기는 힘들다라는 게 지난주까지는 중론이었는데 결국에는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반응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좀 방관하고 있나 싶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피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제유가 급등하고 있고요. 2011년 당시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된 위기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브렌트유 가격이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JP모건에서 지금 이란 리스크 초창기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지금 유가가 $100 크게 넘어갈 거다. 그때 당시에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반응이고요. 대성에너지가 20% 넘게 올라가면서 10,000원 선 뚫어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매기술림 이쪽으로 보시다시피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석유 주가도 19% 넘어가는 급등입니다. 그리고 홀딩스 들어가는 지주사가 또 오늘 강한데 풍산홀딩스하고 노르홀딩스 나란히 올라오고 있고요. 16에서 18%까지 급등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산과 관련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대표적인 목표 주가 상향도 나왔는데 풍산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이터닉스도 오늘 많이 올라가죠. 26,500원 찍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란 의회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정부에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게 또 해운주가 바로 반응합니다. STX 그린로지스의 주가는 14% 넘게 주가 뛰면서요. 거의 12,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나타나고 있고요. 풍산은 질주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눈만 뜨면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이죠. 주가 12% 넘어가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근의 키워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선불 충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최대 수혜가 될 거라는 증권사의 오늘 분석 레포트 나오기도 했습니다. 91,200원까지 올라가네요. 주가 14%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빠지는 쪽 확인해 보실까요? 네, 밀리고 있는 쪽을 보시면은 DI, 그리고 60자 홀딩스 우선주 같은 종목들, 두산표현세 우선주까지 해서 지금 본주보다는 우선주 쪽의 낙폭이 크다라는 게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신풍제약 우선주도 6% 가까운 내림세에 40,000원 선을 간당간당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네, 그 밖에 밀리고 있는 쪽에서는 단계적인 랠리 보여줬던 종목들이 하락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토니몰입니다. 지난주에 30% 넘는 주가 상승에 있었는데 특별한 매수 조치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유한타증권의 오늘 분석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2분기가 실적이 조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컨센보다는 조금 나은 실적이 나올 것이긴 한데 그래도 좀 오버슈팅이 있었다. 주가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12,030원 기록하고 있고요. 5% 넘게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도 좀 조정이거든요. 유가 지금 급등세를 보이면서 대한유화 주가가 5% 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호전기, 형제 엘리트도 5% 초반대 내림세인데요. 워낙에 일중등락 큰 종목입니다. 형제 엘리트 2,800원대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코스닥에서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 특징으로는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를 함께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컨트롤 불가능한 변수기 때문에 굉장히 뉴스에 빠르게 종목들이 반응합니다. 지금 장중에도 나오는 속보들 점검하시면서 종목들의 반등 체크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넥서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첫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화하면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화와 관련해서 준비하는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 적극적으로 장영국 대표가 인터뷰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 부각되면서 상한가 직행이 된 상태고요. 브릿지 바이오 보실까요? 미국의 헤지펀드가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빅뉴스 나오면서 모멘텀 플레이고요. 1,200원대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의 주가도 오늘 강하죠. 네, 23% 넘어가는 급등 속에서 주가 현재 5,400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네오팩트 이런 종목도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신고가 다시 한번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TN 엔터테인먼트, 아톤, 그리고 원익 PN이 KNR 시스템 현재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개별적인 종목 플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션인 더블스 이런 W 이런 종목들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CB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3,400원대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오아시스 마켓의 모아세인데 티몬 인수가 이번에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물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어소프트가 하방 경직성 보여주게 될까요? 어쨌든 장 초반에 많이 밀리게 되면서 1,79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손 ENA 그리고 모아라이 플러스 그리고 리파인 같은 종목들 9에서 11%가량의 큰 폭의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가 또 스테이블코인과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들의 반응 빠르고요. 일단은 3,000포인트를 너무 쉽게 내준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 주말간에 또 이제 이란 핵시설을 타격을 한 이런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협 봉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유가가 크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물가를 크게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악재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좀 특이점으로 봐야 될 게 미국이 중국에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아달라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거 중국 측에다가 이제 또 막아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이제 이야기는 이란이 중국에 원유 수출을 또 하니까 너네 중국도 손해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건데 중국에다가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거 이거 진짜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구나. 약간 이제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은 악재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미국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더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이제 또 무기를 꺼내 든 건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게 되면은 피해 국가가 거의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쉽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란이 이 부분을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 그 외 다른 국가들의 스탠스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여기에서 하락을 멈추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느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섣부르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의 체감을 저는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무언가 이제 현재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요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체감상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의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낙폭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흥구석유라든지 혹은 한국석유, 그다음에 국동유화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해운이라든지 혹은 이제 흥하해운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이슈에 의해서 갭으로 뜨기는 했는데 무언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이제 오늘 시장이 딱 시작이 되고 나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의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조정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구간을 봤을 때 조선주의 조정
그리고 뭐 현대차나 기아 혹은 뭐 알테오젠 등등 해가지고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약간은 차익 실현에 대한 혹은 이제 이 대형주들의 조정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이제 체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3,000포인트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3,000포인트를 이제 금요일 날에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구간인 건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쭉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주도주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나오면서 수급을 받아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이 악재의 악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뭐 미국이 계속해서 뭐 이란의 공격 의지를 내뱉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란이 또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 의지를 더욱더 뭐 강력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악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포트 조정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또 이제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면서 악재가 현재 진행형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딱 이 상승에 대한 어떤 이 코멘트 혹은 어떤 이제 또 강세 섹터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원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STO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 화폐 요 정도로 이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나 이제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시장이 완전하게 주도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원전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뭐 체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내년에는 해외 2기, 그 다음에 또 2027년에도 해외 추가적으로 2기 건설 예정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29년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 2기 또 수주를 확보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 거래들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방산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최근에는 방산주 중에서는 완전하게 이제 풍산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풍산 뭐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 정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혹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쭉 신고가를 달성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주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림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고가에서 약간은 쉬어가는 그림,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이전 고가에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림,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좋은 탄력이 나타났지만, 일단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신규 조건은 조금은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중에서는 또 이제 약간은 눈에 띄는 게 SK 이터닉스가 조금 눈에 띄거든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새롭게 나왔죠. 그동안에는 태양광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AI에 대한 강조, 정책 드라이빙이 많이 걸리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SK에서 울산 허브에 대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AI 울산 허브에 대해서 SK 이터닉스가 가장 선두를 잡고 가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SK 이터닉스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확실하게 대장에 대한 움직임이 좀 눈에 많이 띄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특히나 좀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SK 이터닉스가 확실하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따라가는 급등이 나오는 모습, 먼저 첫 번째로 체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원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에 강력하게 흐름을 잡고 가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기자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한전 KPS 등등 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대장주가 확고하게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즉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또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우리 이제 STO 그리고 이제 지역 카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어제 수급 강력하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수급 강력하게 밀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오늘까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 정부 인증이라든지 혹은 더즌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마찬가지로 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특징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대장주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가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현재 뭐 원전, 그 다음에 STO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데이터 센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 섹터군의 대장주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주니까 그 섹터군 내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수급을 넣어주고, 그러면서 현재 시장의 순환매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 세 섹터군 외에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적으로 조용한 모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림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재 시장에서 무언가 어떠한 섹터가 있을 때 그 강세 섹터 내에 대장주가 일단은 어떠한 종목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각 섹터군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대장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섹터군 내에서 이등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쪽에서 이제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아니면 한전 KPS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STO 쪽에서 대장이라고 했을 때 한국정보인증 같은 종목군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섹터에서 이제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섹터군 내에 대장주 그리고 이제 이등주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섹터군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로봇주 약간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한번 언급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로보티즈나 혹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보스타 등등 해가지고 약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해서 수급을 좀 밀어 넣고 있는 그런 이제 또 섹터군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STO라든지 아니면 원전 쪽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또 순환매를 맞췄다라고 했을 때 또 이러한 이 로봇주 쪽에서 오히려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이제 강조 드려야 될 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은 무언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 확연한 섹터 강세가 두드러지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군 내에서 대장주가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또 따라갈 수 있는 2등주, 3등주는 어떠한 종목인지 우리가 파악이 됐을 때 현재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 저희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상에서 또 궁금하신 섹터가 바로 화장품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에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오늘에 또 반락하는 주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토니모리에 관해서는 증권사에서 단기 랠리 한 개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레포트가 나오기도 해서 화장품주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 화장품은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금요일 날에 이제 워낙에 강력하게 퍼포먼스가 나왔고, 지금 강조드렸던 게 대장주가 잘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후발주자가 또 같이 잘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API나 실리콘투 같은 이런 이제 화장품 대장들이 또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금요일 날에 너무 강력하게 좀 퍼포먼스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의 이제 계단식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꽤나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에 이제 화장품주들은 너무 강력하게 좀 탄력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원전 기자재 한번 안내 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들은 충분히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현재 화장품 쪽이거든요. 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너무 또 단기간에 강력하게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선별은 필요한 섹터군이다라는 점. 현재 뭐 원전 기자재처럼 전체적으로 다 간다라기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위치상에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어느 정도는 선별을 좀 해야 되는 섹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좀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러한 트레이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접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화장품보다는 더 강력하게 흐름이 나오는 섹터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에 익숙하신 분들만 선별을 해서 접근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능하신 분들만 좀 대응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 오늘 공개방송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장 마치고 3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되고 있는 구간에서 로봇과 원전 섹터에 대해서 꿀팁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종목 잡는 게 정말 중요한 종목 찾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꿀팁 공개될지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